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이번 5월달 시험도 끝이 났는데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평 후기 특강 진행을 해볼 텐데요. 난이도는 듣기는 여느 때와 같이 난이도가 비슷비슷하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 편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유추형 문제도 진짜 몇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어렵겠다 싶은 거 하나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듣기 1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듣기 1부분은 보통 듣는 대로 그대로 그림에서 단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거의 1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다 그런 경우였고요. 요 한 문제만 좀 유추형 문제로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여자가 말했어요. 왕校长, 왕 교장 선생님, 환영을 한대요. 무엇을? 您来我们学校, 당신이 저희 학교에 와주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남자가 이제 대답을 하죠. 황老师, 황 선생님, 好久不见,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 다음, 我们变,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나오죠. 독해에도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变 A, 变 B, 혹은 一边 A, 一边 B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해서 한편으로는 A 하면서 한편으로는 B 하다. 해서 어떻게 돼요? 边走边聊吧. 한편으로는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서 악수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거를 듣는다면 맞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 듣기 2, 3부분에서 유추형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직접 그대로 언급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이 부분을 본다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유추를 해낼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수이라는 비록 뭐뭐하지만 세트는 뭐예요? 但是 세트죠. 虽然我只有1.63米, 只有 무슨 뜻이에요? 오직, 겨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는 겨우 1m 63cm밖에 안 되지만, 63cm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 但是 그러나 我还是特别爱打篮球. 나는 여전히 농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 다음, 而且 게다가 打得很好. 하는데 하는 정도도 굉장히 잘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他个子很矮, 그의 키는 아주 작다라는 표현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겨우 1m 63cm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겠죠. 그 다음 27번 한번 볼게요. 여자가 먼저 上午的会议, 오전의 회의, 几点开始,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래서 남자가 대답한 게 9点, 9시요. 还没到时间,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하죠. 现在, 현재, 差10分, 무슨 뜻이에요? 모자라다 10분이 라는 뜻이죠. 10분이 모자란 9点, 9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현재 몇 시입니까?의 대답은 8시 50분입니다. 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8시 50분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준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시간 표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죠. 9시 되기 10분 전이에요. 이런 표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듣기는 제가 아까 전에 3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독해는 일부분이 우리가 흐름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찾아서 묶어주는 그런 문제였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비슷한 단어의 류가 굉장히 이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이 부분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기였죠. 이 부분도 품사도 많이 겹치지도 않았고 우리가 상급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 그 다음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길어지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유추형 문제가 꽤 나왔어요. 한 5문제, 4-5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좀 푸시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겠다 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쓰기는 요즘에 계속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쓰기 1부분에서 단어는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장 구성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온 편은 아니었어요. 동사 수라문 3개 정도랑 빠, 을를 하는 전치사 사용하는 바자문 하나랑 그 다음 겸어문 사역동사 사용해서 하는 겸어문 한 문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어떻게 푸는지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볼 거고요.
쓰기 이 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 직접 적어주시는 문제였죠. 요것도 비교적 획이 몇 개 안 되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단어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제가 평을 우선 해두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저번 달이랑 비슷비슷했어요. 저번 달보다는 약간 조금 더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와 함께 우선 진행을 해보시면서 몰랐던 부분, 그런 것들 잘 캐치해 가셔서 중국어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1번부터 해볼 텐데요. 흐름이 비슷한 문장 찾는 문제였죠. 요거는 항상 질문부터 소거를 해가도록 할게요. C부터 볼게요. 不好意思, 죄송합니다. 我没上网. 나는 인터넷을 하지 못했어요. 有什么事吗?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뭔 일 있어요? 하던가 아니면 자기 원래 왜 상황을 해야만 했는지, 인터넷을 해야만 했는지 그런 표현이 나와야겠죠. 인터넷과 관련 있는 단어를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빠바는 아버지고요. 쭉 보니까 병 나오고 병과는 상관이 없겠죠. 녹색 병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 그래요 라는 표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겨울 나오고요. 태양 나오고 슈후, 편안하다 이것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과이 모르면 넘어가요. 치디엔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 신문 상급 단어죠. 뉴스라는 표현 이것도 좀 관련이 없고요. 밑으로 볼게요. 무용 필요 없어. 이 대사는 진짜 아닌 것 같죠. 마지막 거 볼게요. 我昨天给你 제가 어제 당신에게 发电子邮件了 뭔 뜻이에요? 진짜 자주 나오죠. 이건 세트로 꼭 외워두세요. 보내다 무엇을? 电子邮件이 이메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메일을 보내다. 发邮件해서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이메일을 보내다. 제가 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 你看了吗? 당신 보셨나요? 라는 표현의 대답이 요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0번의 C가 될 테고요. 그 다음 질문 소거해 볼게요. 明白 이해했니? 这个题是什么意思吗?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했니? 그 다음 要不要我给你 내가 널 위해 讲讲 이야기를 좀 다시 해줄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대답을 한번 쭉 볼게요. 요거 여전히 아니겠죠. 녹색 병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시 할 수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뭔가 날씨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 편안하다 이것도 상관이 없는 문장일 것 같고요. 밑에 거 지과 이상하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가능성이 없죠. 뒤에 거부터 볼게요. 무용 필요 없어. 이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我自己读得懂 정도보어가 나왔네요. 내 스스로 읽어서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정도보어가 아니라 가능보어죠. 중간에 이렇게 떠를 쓰거나 뽀를 써서 떠 쓰면 가능하다, 뽀 쓰면 불가능하다. 동사 뒤에 떠나 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읽어서 이해하는 게 가능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질문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빠바, 아빠, 这个绿色瓶子 이 녹색 병 里面 안쪽에 放的是什么呀?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녹색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타샤오치라의 그녀가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보기 좋다 뭐 이런 표현과 상관이 전혀 없죠. 그 다음 밑에 거 이성 의사가 让我 나로 하여금 먹게 한 吃的 무엇이래요? 약이다 라는 표현이죠. 요거에 다 맞는 것 같아요. 녹색 병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약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6번의 B가 될 테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지과 이상하네. 또 7点了. 이미 7시네. 7시야. 晚间新闻 저녁 뉴스 怎么还不开始? 왜 아직도 시작을 안 하지?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벌써 7시야. 시간에 대한 표현도 나왔고요. 왜 아직도 시작을 안 하지? 저녁 뉴스가? 라는 표현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하오칸 이거는 역시 아닐 것 같고요. 마지막 这个表 이 시계는 快了 빠르대요. 얼만큼 빠르대요? 2刻钟 잘하셨어요. 2刻는 15분이라는 표현으로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15분이 빨라 라는 표현. 이것도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2가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그녀의 笑起来 그녀가 웃으니까 多么好看啊 얼마나 보기 좋니 라는 표현에 대한 답 是 맞아 就像 마치 뭐와 같대요 冬天里的太阳 겨울의 태양과 같아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让人觉得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한대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很舒服 아주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7번의 A가 맞겠죠 해서 제1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질문 먼저 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 소거해 주신 다음에 남은 것들 보시면서 단어 보시면서 흐름이 비슷한 거 찾아가시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독해 2부분 볼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품사를 익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품사는 그 문장에서 위치가 웬만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품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부터 볼게요.影响 무슨 뜻이에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영향이라는 뜻도 되고 영향을 끼치다 라는 표현도 되죠. 해서 影响 동사나 명사 짧은 구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他影响我 그는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면은 중간에 들어가고 뒤에 목적어 붙으니까 동사구나 라는 걸 역으로 알 수 있겠죠. 有影响 영향이 있어 라는 표현도 써서 목적어에 들어가니까 아 명사구나 라는 것도 역으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도 참 많이 나오죠. 20 얼마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합해서 얼마입니다. 전부 다 합해서 얼마를 썼니?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요? 20花多少钱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전부 다 합해서 얼마를 썼니? 뒤에 동사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办法 명사로 방법이란 뜻인데요. 找办法 해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찾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找办法 해서 동사 뒤에 붙으니까 명사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개사라고 중국에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치사라는 한국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독으로 못 나오죠. 뒤에 명사랑 묶여서 구를 항상 이뤄줘야 돼요. 해서 시향 다음에 명사 붙어서 시향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향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향해 그 다음 뒤에는 서술어가 나올 거예요. 뭐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서술어가 항상 나올 거고요. 이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을 향해 뭐마다 그 다음 일반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형용사죠. 很一般非常一般 이런 很非常정도 부사 많이 붙여서 형용사라는 거 인식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51번 出了机场 공항에서 나와서 그 다음 괄호 앞에는 우선 아무것도 없고요. 괄호 뒤에 보니까 서쪽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뭐 나와 있어요? 走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얼만큼 가래요? 500多米 500m 넘게 가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뭘까요? 여기 동사 앞에 나올 수 있고요. 명사랑 같이 묶이는 거 뭐예요? 서쪽을 향해 가세요. 500m 넘게 라는 표현이 가장 맞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못 나오고 구를 이루는 거 시향 개사 나오면 되겠죠. 서쪽을 향해 500m 넘게 가세요. 就有 바로 있을 거예요. 一家宾馆 하나의 무엇이 호텔이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밑에 거 볼게요. 희망, 희망한대요. 뭘 희망해요? 这件事对你以后不会有什么뭐뭐뭐뭐. 우선 빨리 푸는 방법 하나 해볼게요. 요는 동사로 있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에 들어갈 건 명사 성분의 아이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보면 명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야겠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일이 对你 너에게 이후에 不会有什么 있지 않기를 바란대요. 어떠한 무엇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없기를 바래. 이건 좀 이상하죠. 어떠한 영향도 없기를 바래. 이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53번도 빨리 푸는 방법부터 끄는 양사죠. 양사 뒤에 뭐 붙어야 돼요? 명사 따라 붙어야 될 거예요. 명사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우선 얘가 답이라는 거.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는 두시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我想到 나는 생각했네요. 一个办法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 다음 你愿意试试吗? 너는 원하니 시도해보길? 이라는 표현으로 답은 办法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我们去北京玩了. 우리는 북경에 가서 놀았대요. 얼만큼? 8天 8일을 놀았대요. 그 다음 괄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괄호 뒤에 보니까 화는 명사로 꽃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사의 뜻도 있죠. 뒤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적어 있는지. 돈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화는 동사로 쓰다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동사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남은 것 중에서 부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공 전부 다 앞에서 썼다. 얼만큼? 2환 또 块钱 중국 화폐 단위죠. 1만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라는 뜻으로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很多城市 많은 도시는 또有 모두 가지고 있대요. 무엇을? 自己的市花 자신의 그 시의 대표라는 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그것은 타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그것이란 뜻이죠. 대사죠. 대명사죠. 그것은 그 다음 뒤에 보시니까 뭐 있어요? 是이라는 동사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남았으니까 타一般是말 되나요?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这个城市 이 도시에서 最常见的 常见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활 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문제 전혀 없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 실화를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도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꽃일 거예요. 라는 뜻으로 답은 하나 남은 2반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 문제 진짜 빨리 푸시는 분들은 보통 한 5문제를 갖다 1분 안에 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런 거를 익숙하게 금방금방 풀어내시려면 단어 외우실 때 품사를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품사 외우려면 어떻게 한다? 짤막짤막하게 문장 외우면서 뒤에 목적어 있으면 아 동사구나 이런 식으로 很非常 정도 부사의 수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아 얘는 형용사구나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제3부분 볼 텐데요. 이건 항상 질문 먼저 봐야겠죠. 내가 뭘 주의하면서 문장을 봐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거부터 볼게요. 那件事情 는 일이나 사건을 세는 양사죠. 그 하나의 일은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요. 얼른 올라가 볼게요. 你先别着急 着急 무슨 뜻이야? 조급해하다 라는 형용사죠. 너 우선 조급하지 마. 事情 일이 没你想的那么坏 일이 어떻대요? 네가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나 나쁘지는 않대요. 그 다음 大家 여러분 모두들 会 뒤에 보니까 뭐 있어요? 요거 3급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会什么什么的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 되죠. 이런 것도 꼭 외워두세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一起帮你 함께 당신을 도와서 想办法 방법을 생각해서 뭐 하겠대요? 解决的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모두를 다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일은 还没解决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라는 표현. 답 맞는 것 같은데요. 뒤에 거부터 볼게요. 让人高兴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마지막 被忘记了 被는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잊혀짐을 당했다 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전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유치원 문제. 说话人腿疼 말하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죠. 可能是因为 뭐 때문인가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말하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고요. 뭐 때문인가요? 이거를 주의하면서 볼게요. 昨天游完泳 游泳은 이합동사죠.游完泳 하면 수영을 다 끝내고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어제 수영 끝낸 후에 我的腿 내 다리가 어떻대요? 就이 문장에서는 이게 주어겠죠. 내 다리가 어떻다? 特别疼 엄청 아팠대요. 그 다음 아팠다 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뒤에서부터 집중해서 볼게요. 爸爸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可能是因为 아마도 뭐 때문일 거야? 我长时间 내가 오랫동안 不运动 운동을 안 해서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突然 이运动 갑자기 운동을 그렇게 시작하니까
腿就会疼 다리가 그렇게 아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休息几天 며칠 쉬면 应该 아마도 就没事了 괜찮아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해되시나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가 원인이 되겠죠. 왜 그런지.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밑으로 가볼게요. 生病了 병에 걸렸다. 병 걸려서 다리 아픈 건가요? 이런 말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没休息好 휴식을 잘 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죠. 요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太久 굉장히 오랫동안 지오도 3급 단어죠. 오래되다. 굉장히 오랫동안 没锻炼 단련을 하지 않았다.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가장 맞겠죠. 직접 언급이 되진 않았는데 뭐 무운동이나 没锻炼 不锻炼 이나 결국엔 똑같은 표현이죠. 단련을 하지 않았다.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기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쓰기는 동사 서술어가 3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동사 문장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문제없이 푸셨을 텐데 한번 볼게요. 우선은 기본 구조죠. 주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도 가져줄 수 있다. 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 이 앞에서 동사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것들을 외울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거를 개라고 해서 외울게요. 부조개 부조개 해서 요거는 순서를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가 나온 다음에 요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앞에서 동사를 갖다가 수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每层 모든 층에는 또는 부사죠. 모두. 그 다음图书馆里 요거는 명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 안에. 그 다음 요는 동사죠. 그 다음 요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洗手间 손 씻는 장소 화장실을 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어요. 그러면 부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부사는 동사 앞에 나와야겠죠. 얘네는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이미 있으니까 하나 남은 요거는 뭐가 돼야 돼요? 목적어 이미 나왔어요. 요것도 나왔어요. 부사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나 남은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줘야겠죠. 얘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나열을 해보고 해석을 쭉 해볼게요. 图书馆里 도서관 안에 每层 모든 층에는 또有 있습니다. 무엇이 있대요? 洗手间 화장실이 있습니다. 문장에 문제가 전혀 없죠. 마침표까지 제대로 찍어주시면 완벽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동사 수랑 하나 더 볼게요. 是 바로 동사가 보이네요. 그 다음 끄는 양사죠. 양사 뒤에는 뭐 붙는다? 명사 따라 붙어야 될 거고요. 好习惯 좋은 습관이라는 명사. 经常은 부사로 자주. 打扫는 청소하다 라는 뜻의 동사죠. 그 다음 房间은 방이라는 명사인데 우리가 상급 보다 보면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나오죠. 打扫房间 방을 청소하다. 이런 거는 그냥 세트로 외워두신다면 그냥 바로 보일 거예요. 묶인다. 얘 부위에 대한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선 요거부터 없애볼게요. 꺼 뒤에 명사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명사 남은 거 뭐 있어요? 요거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따라 붙어야 될 거예요. 是个好习惯에서 얘가 是에 대한 목적어로 끝이 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묶인 거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얘네 전부 다 묶여서 주어로 가줘야겠죠. 자주 방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습관이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나열해서 한번 볼게요. 经常打扫房间 자주 방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의 무엇이다? 好习惯 좋은 습관입니다 라는 뜻으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았죠. 동사서술 하나 마지막 동사서술로 볼게요. 句子는 문장이라는 명사. 游戏结束时 结束는 동사로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동사에 대한 여시가 주어가 될 거예요. 게임이 끝날 때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후이는 조동사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 칸은 아시죠? 동사로 보다 라는 뜻이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또 나왔네. 양사니까 뒤에 뭐 나야 된다? 명사 따라 붙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해서 요거 없애기가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쭉 보니까 명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看到这个句子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의 문장을 보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동사 앞에 조동사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는 이어질 거예요. 会看到这个句子 이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었네요.
이 하나의 문장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됐고요. 그럼 하나 남은 거는 주어로 빼시면 되겠죠. 나열을 해볼게요. 游戏结束时 게임이 끝날 때 会 보게 될 거예요. 看到这个句子 이 하나의 문장을 보게 되실 겁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조금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거 3급 수준에는 참 이게 앞으로 빠진다는 거를 생각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바점을 볼게요. 정말 단골이죠. 이거는 3급뿐만 아니라 4급에 올라가서도 5급에 올라가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 먼저 나오고요. 빠 뒤에 보통 명사 따라 붙고요. 그 다음 제가 괄호를 쳤다는 건 요게 전치사 구성분이라는 뜻이죠. 주어 나온 다음에 전치사 구성분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동사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 기타 성분까지 빠지면 안 되겠죠. 빠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을이라고 항상 해석을 해주시면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내가 我把菜单 메뉴판을 뭐 했대요? 放 두었대요. 어디에 둔 거예요? 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두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외운다기보다 예제를 하나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예제를 하나 쫙 외워주신 다음에 예제 하나 적어두시고 아 이게 이런 구조였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바가 바로 앞에 나왔네요. 바 뒤에 명사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기타 성분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기억 떠올리시면서 나는 동사로 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菜单 메뉴판이라는 명사 给我 나한테 주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해서 한번 나열을 해볼 텐데 명사 요거는 여기 따라 붙어야 되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뉴판을 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나 들고 给我 나에게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请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把菜单 메뉴판을 拿给我 저에게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겸어문 한번 볼 텐데요. 겸어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오고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랑은 시키다죠. 시키는 건 누구예요? 내가 시키는 거고요. 学汉语 중국어를 배우는 거. 배우는 건 누구예요? 타 그가 배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여러 개가 비록 나오지만 주체는 여러 개여야 겸어문이 돼요. 이 겸어문의 의미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我 내가 시켜요. 누구한테? 그에게. 그 다음 뒷문장 끊어서 보시면 타 그가 공부를 해요. 중국어를. 해서 얘가 이 타라는 것이 앞문장에선 목적어 역할을 하고 뒷문장에선 주어 역할을 하는 겸사겸사한다 해서 겸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겸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겸어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볼게요. 문제로 短发는 명사로 짧은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죠. 更年轻 더 젊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 랑은 사역 동사죠. 사역동사라고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니看起来 너는 요런 표현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그냥 한 단어처럼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看起来 하면은 보기에 보아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너 보기에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수로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뭐가 먼저 나와야 될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주어가 뭘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앞에서 봤듯이 랑 중심으로 랑 무엇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다 라는 표현. 요게 사역동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역동사라고 해서 요 형태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랑 뒤에는요 보통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가 따라 붙어요. 이 문장에서도 보면은 랑 뒤에 명사 따라 붙었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동사 따라 붙고 이 형태를 사역동사라는 것이 가지는 문장 구조인데 이것도 알아두신다면 금방 풀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명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短发 짧은 머리도 있고 니라는 명사도 있죠. 대명사죠. 너, 당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무엇이 무엇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다 라는 표현. 이 한국말을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짧은 머리카락이 랑 누구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더 젊어 보이게 한다.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나열을 해볼게요. 短发 짧은 머리카락이 让你 당신으로 하여금 看起来更年轻 더 젊어 보이게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겸어문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사역동사
이걸 사역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쓰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계속 응용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기 1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쓰기 2부분 한번 볼 텐데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해서 76번부터 볼게요. 门前的苹果树上 무슨 뜻이야? 문 앞에 있는 사과 나무 위에 요 이때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거 전부 다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很多 많은 只 요거는 일성으로 읽어주셔야 되죠. 양사로 무슨 뜻이에요? 동물 새는 양사죠. 한 마리의 小鸟가 있대요. 명사 성분이 들어와야 되고요. 小鸟라는 뜻 뭐가 있어요? 나무 위에 있을 수 있는 거 작은 새겠죠. 뜻도 기억해 주시면서 요거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7번 니하오 안녕하세요. 香蕉 3급 단어죠. 바나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怎么卖 뒤에 동사가 나오고요. 怎么 이런 것도 기초 회화에서 진짜 많이 배우죠. 怎么 뒤에 동사하면 어떻게 동사합니까? 방법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怎么 뭐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바나나가 어떻게 파나요? 얼마입니까? 라는 또 다른 표현이죠. 잘 기억해 두시고 78번 볼게요. 在做自己感兴趣的事情时在什么什么时 이런 것도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할 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做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做 뭐뭐뭐뭐 事情 일을 한대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기에 흥미가 있게 느끼는 일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해서 깐 느끼다, 兴趣 요거 세트로 진짜 많이 쓰죠. 흥미를 느끼다, 感兴趣 해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兴趣 요게 한 단어죠. 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흥미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상급에. 그 다음 人们总会觉得 사람들은 항상 느낄 거예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时间过得飞快 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는데 지나는 정도가 엄청 빨리 흐른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진짜 이건 못 쓰셨으면 정말 상급을 조금 다시 공부해 오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再见 무슨 뜻이에요? 다시 봐. 안녕 이라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죠.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欢迎 환영한대요. 무엇을 환영한대요? 您下次再来 당신이 다음번에 다시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다시 또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80번 왕아이 왕아주머니는 要 뭐 하려고 한대요? 回北方过年 무슨 뜻이에요? 호이는 되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이팡이란 곳으로 되돌아가서 꾸어는 지내다, 보내다 라는 뜻을 동사의 뜻으로 가지고 있죠. 새해를 보내다, 새해를 보낼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명사로 베이팡 무슨 뜻이에요? 북방, 북쪽으로 되돌아가서 집이 북쪽이겠죠. 그래서 베이, 북자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획 자체가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요런 거, 요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兴趣를 흥미라는 명사로 떠올리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한번 쭉 해석해 보시면서 이게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졌지? 품사가 뭐였지? 아니면 뜻이 뭐였지? 떠올리신다면 조금 더 기억을 해내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쓰기 이 부분도 여기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19일 총평 후기 특강이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제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면서 막 별표를 치거나 아니면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하면서 두세 번 계속 읽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꼭 필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내가 만약 몰랐다 하면 쓰는 것까지 쓰는 거랑 발음이랑 그런 중국어들 정확히 익히면서 머릿속에 꼭꼭 넣어두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꼭꼭 채워 넣으셔서 상급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4급 도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6월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